삼성 갤럭시 Z 폴드 6의 사용 후기를 담은 영상입니다. 올해 출시된 갤럭시 폴더블 스마트폰 중 가장 가격대가 높은 모델에 해당하고 그만큼 가장 고급형 모델임을 드러내고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죠. 제품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시청을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볼게요. 기존과 마찬가지로 본체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본체를 반으로 접었을 때에는 화면 가장자리를 대각선으로 이은 길이가 6.3인치에 해당하는 스마트폰, 본체를 펼쳤을 때에는 7.6인치의 광활한 대화면을 갖춘 스마트폰으로 변화되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의 바형 스마트폰과 같은 외형, 그리고 작은 소형 태블릿과 같은 널찍한 외형, 서로 다른 이 두 가지 본체, 그러니까 화면 타입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갤럭시 폴드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케이스도 그래서 보통의 스마트폰 케이스와는 다른 형태로 제작되죠. 폴드 본체 디자인에 따라 두 개로 나뉜 케이스를 전 후면에 개별로 장착해주고 그 이후에는 디자인 요소가 각각 더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폴더블 디자인 구색은 갤럭시 폴드 시리즈가 시작되면서부터 전면에 내세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다듬어서 나온 신작이 바로 갤럭시 Z 폴드 6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이전 모델 대비 가장자리 디자인이 각진 사각형 형태로 변화되었고, 화면이 접히는 부분의 주름은 더 나은 설계가 적용되면서 시각적인 체감이 덜하게 만든 차이가 있습니다. 여전히 손으로 만졌을 때에는 느껴지긴 하지만요. 무게는 239g, IP48 등급의 방진 방수를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본체가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 만큼 디스플레이 역시 두 가지 타입으로 제공됩니다. 본체가 접힌 상태에서의 화면은 커버 디스플레이라는 이름으로 6.3인치 120Hz 화면 재생률, P3 색상 영역을 지원하는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 구색을 갖추고 있습니다. 손에 쥐었을 때 아래 방향으로 특히 긴 이 디스플레이 구색은 이전 모델인 폴드5와 마찬가지지만 폴드6의 경우 가로폭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약간의 표시 영역 증가, 조금 더 편리한 문자 타이핑 환경을 제공하는 구색을 갖추게 됐습니다. 다만 이 변화의 폭이 매우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보통의 바형 스마트폰 화면과 비교했을 때에는 다소 좁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고 결국 적응은 하겠지만 그게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닐 거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아시다시피 이 제품에서의 핵심은 커버 디스플레이가 아닌 메인 디스플레이입니다. 본체를 모두 펼친 상태에서 제공하는 메인 디스플레이는 8인치에 가까운 대화면 구색을 갖추었고, 그에 어울리는 고해상도, 매끄러운 화면 재생률 120Hz, 최대 밝기 2300니트, 넓은 P3 색상 재현을 고르게 갖추고 있습니다. 화면 재생률이나 색상 특성은 커버 디스플레이와 동일하지만 이것을 표시하는 화면 면적이 압도적으로 커지면서 콘텐츠 소비 환경에서의 몰입감,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작업 환경 등의 두루 장점이 생기는 것이 메인 디스플레이입니다. 참고할 부분이라면 화면이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시청하는 영상 콘텐츠를 꽉 찬 화면으로 표시해주지는 않습니다. 화면 회전 상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여백을 피할 수는 없는 건데, 이건 사실 폴드 6뿐만 아니라 폴드 시리즈 전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일반적인 스마트폰의 화면보다는 확실히 넓은 크기로 재생되는 거기 때문에 큰 화면으로의 엔터테인먼트를 원한다면 변함없는 메리트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Z 폴드 6에 최적화된 앱이라면 화면 전체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즐기는 것도 가능하고, 영상 콘텐츠에서는 필요에 따라 확대 기능을 적용해 화면을 임의로 꽉 차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기 위해 또 필요한 요소가 바로 스피커죠. 스피커는 AKG 튜닝과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등의 여러 구성을 갖추고 있는데, 체감의 영역이라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글쎄요, 충분히 좋은 사운드를 들려준다 생각합니다. 추가로 디스플레이 옵션에는 갤럭시 스마트폰 특유의 자동 밝기와 편안하게 화면 보기, 다크 모드가 마련되어 있으니 밝기 최적화, 색온도 변화, 블랙 테마를 연출하는 식으로 차이를 주기 위해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충전은 하단에 있는 USB-C 포트로 가능하고, 배터리 제어는 4400mAh, 최대 45W의 유선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15W의 무선 충전 인터페이스 역시 갖추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브랜드 최고급형 모델에 걸맞는 충전 기능과 옵션을 겸비했다 할 수 있는 대목이죠. 개인차는 있겠지만 웹서핑이나 간단한 생산성 작업,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제 사용 패턴에서는 하루를 온전히 사용하고도 잔여 용량이 남아있는 수준이었는데, 정말 쉴 새 없이 무언가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스트리밍 서비스, 게임을 꾸준히 즐기기에도 크게 무리 없는 연속 사용 환경을 제공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세서에 주목해본다면 폴드 6에는 갤럭시 전용 스냅드래곤 8 젠3 칩이 탑재되었습니다. 사실 이 칩셋은 갤럭시 S24 울트라에 이미 적용된 칩셋입니다. 그러니까 최신 갤럭시에 기존 칩셋이 탑재된 것이지만 폴드 시리즈 내에서는 가장 최신의 칩셋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칩셋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 중 가장 고성능을 자랑하는 칩셋에 해당하고요. 벤치마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삼성 플래그십을 대표하는 스마트폰 전면에 있는 모델로서 그에 걸맞는 퍼포먼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급형 갤럭시는 물론이고 갤럭시 S 일반 모델과의 비교에서도 더 나은 성능 구색을 갖추었고 그 범위를 넓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전체에 비교를 할지라도 분명 우위에 있는 수준입니다. 아무튼 이 칩셋을 기반으로 한 폴드6는 높은 사양이 요구되는 앱이나 게임을 두루 즐기기에 효과적이고 많은 앱을 동시에 실행하거나 부하가 있을 생산성 앱을 실행하는 환경에서도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돋보인다 하겠습니다. 만족의 정도는 각자가 스마트폰으로 뭘 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 기준에서 말한다면 원하는 작업 대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 쾌적함입니다. 전화나 문자, 웹서핑, 동영상 스트리밍을 즐기는 과정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요구에서도 플래그십에 기대하기 마련인 여러 요소들을 충분히 만족해내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램 용량 또한 12GB를 지원하는 메리트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고성능 환경을 기반으로 최근 갤럭시 시리즈가 내세우고 있는 AI 기능을 선보이기도 하죠. 갤럭시 AI라는 타이틀로 상당히 많은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웹서핑을 하면서 번역이 필요하거나 요약을 필요로 할 때 선택 가능한 옵션도 포함되어 있고 무언가를 검색하고 싶을 때 카메라 앱을 실행하거나 촬영해 놓은 사진이나 영상에 원을 그려서 서클 투 서치 방식으로 이미지 검색을 할 수 있는 옵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케치한 이미지에 선을 더하고 색을 추가해 기본 토대는 같지만 느낌은 전혀 다른 결과물을 돌려주기도 할 수 있고요. 혹시 지금 갖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이러한 일을 해내는 경우가 있나요? 이것은 분명 여러모로 이색적인 사용 환경을 제공하는 매력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유용하게 써 나아갈지에 대한 문제와는 조금 별개로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이미지 검색을 통한 장소, 제품, 인물 검색 등이 특히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 제품에서 전면 카메라를 뜻하는 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본체가 접힌 상태에서는 커버 디스플레이에 위치해 있는 천만화소 카메라를 이용하게 되고 본체가 펼쳐져 메인 디스플레이가 보이는 상태에서는 전면 카메라가 UTC라는 화면 내부에 위치한 400만화소 카메라를 이용하는 식으로 변화됩니다. 단순히 위치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닌 기능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갖게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접힌 상태에서 쓰는 전면 카메라가 조금 더 높은 화소로 더 나은 품질의 사진이나 영상 퀄리티를 보여주게 되죠. UDC 전면 카메라는 사실 분명 존재하는 하나의 카메라이지만 무언가를 촬영해 기록할 수 있다 정도의 의미를 갖지 누군가에게 공유하거나 아니면 두고두고 볼만한 인물, 풍경을 담는 용도로는 글쎄요. 분명 아쉬움을 갖게 되는 카메라라 생각합니다. 이 제품이 삼성이라는 브랜드 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 제품인지를 고려해 본다면 말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후면 3개의 렌즈가 위에서 아래로 위치해 있는 이 카메라 디자인은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이 내세운 패밀리룩에 해당하는데 이전 폴드5와 비교했을 때 렌즈 사이즈가 더 커지면서 여백 없이 촘촘한 베어링을 느끼게 해주는 차이도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더욱 큰 차이를 갖고 있죠. 세부 사양을 보면 후면 카메라는 각각 50메가픽셀 광각 카메라, 12메가픽셀 초광각 카메라, 10메가픽셀 접사 카메라 구색을 갖추었습니다. 특히 광각 카메라와 접사 카메라에는 손떨림 보정 기술 OIS와 오토포커스 기능 모두가 제공되는 특징이 있고요. 특히 광각 카메라의 화소가 이전 모델인 폴드5보다 늘어난 덕분에 여러분이 어떠한 목적으로 촬영을 하든지 간 이전보다 확실히 더 나은 품질의 사진, 동영상 결과를 기대해도 좋은 매력이 있습니다. 늘어난 화소, 그리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최신 칩셋 조합으로 풍경을 담거나 아니면 인물을 담거나 아니면 사물을 담는 과정 모두에서 대부분의 유저에게 공통적으로 요긴할 쓰임새를 자랑할 거로 보입니다. 참고로 근접 촬영에서는 3배 광합 줌, 30배 디지털 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화소는 광각이 못 미치지만 접사 카메라도 여러 목적에 충분히 쓸만한 결과물을 돌려주는 카메라라 할 수 있죠. 또한 동영상 촬영에서는 하이엔드 재현인 8K 해상도 최대 30프레임 포맷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 역시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경험해볼 수 있었던 것들을 모아 공유해봤습니다. 폴드6를 선택하게 된다면 경험 가능한 것들이라 시작을 했지만 사실 이 선택에 이르는 과정이 보통의 스마트폰을 고를 때처럼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이 폴더블 스마트폰이라는 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제품일까를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2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선뜻 내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부분을 오케이 하고 넘어간 뒤부터는 기본 폼팩터, 여기에서 오는 사용 방식, AI 기능을 포함한 고성능 폴더블 폰으로서는 시장 내 여느 제품보다 다분히 인상적일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스마트폰을 얼마만큼 유틸리티한 도구로 쓰고 싶은지가 판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갤럭시 Z 폴더 6는 분명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후기 영상에서도 뵙기를 희망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Z 폴드 6의 사용 후기였습니다.